에이스의 능력인 불, 4대 원소 중 파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능력으로 수많은 소설, 영화, 게임, 만화 속 주연급 인물들과 관련된 힘이다. 에이스에게 불을 선물한 이글이글 열매는 자연계 열매로 일본어 발음은 메라메라노미. 메라메라는 말 그대로 이글이글, 활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권에서도 똑같이 발음한다. 현재까지의 원피스에서 유일하게 2명 이상에게 단독 흡수된 열매로 다른 능력들과의 상성관계가 있지만 능력 자체의 파괴력은 악마의 열매 중 거의 토클라스다. 열매의 외형은 만화 629화에서 도플라밍고에 의해 처음 등장했다. 악마의 열매들은 능력에 따라 각각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이글이글 열매는 멜론의 형태의 꼭지와 껍질에 불꽃의 모양이 있고 주황색을 띠고 있다. 또 다른 악마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맛은 없다. 에이스의 기술들도 당연히 이글이글 열매의 특성을 살린 화염계이다. 먼저 아지랑이, 자신의 몸을 불로 변화시켜 빠르게 이동하는 기술이며 스모커에게 잡힐 뻔한 루피를 구하기 위해 사용됐다. 두 번째 불꽃벽, 말 그대로 불의 벽을 만드는 기술이고 루피를 쫓는 스모커와 해군들을 따돌리기 위해 사용됐는데 과거 흰수염과의 대치 상황에서 스페이드 해적단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사용했었다. 세 번째 불주먹, 불주먹 에이스라는 별명을 만들어준 기술로 등장부터 배 5척을 한 방에 완파하며 당시엔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이글이글 열매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술이고 사보가 이글이글 열매를 먹은 뒤 처음으로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네 번째 불총, 손끝에서 불꽃 총알이 나가는 기술로 마샬 디 티치와의 만남에서 음월 반 오거에게 처음 사용한다. 만화에선 정상결전에 사용되지 않지만 애니에선 사용된다. 다섯 번째 염계, 기술의 강화 혹은 다른 기술의 준비기로 보인다. 주변에 화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고 대형계로 강화도 가능하다. 여섯 번째 불기둥, 티치와의 싸움과 정상결전에서 사용됐다. 만화에선 티치와의 만남에서만 염계 후 사용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선 2번 다 염계 후 사용하기 때문에 발동 조건은 주변의 화염으로 추측된다. 일곱 번째 반딧불덩이, 에이스의 기술 중 유일하게 다른 색을 띠는 기술로 날아갈 땐 반딧불처럼 초록 불꽃이었다가 폭발할 땐 붉은 화염이 휩싼다. 이 역시 만화 속 정상결전에선 사용되지 않지만 애니메이션에선 사용한다. 애니메이션에선 2번 다 초록색 불꽃으로 묘사했지만 에피소드 오브 사보편에선 에이스의 불꽃을 강조하기 위해선지 붉은색으로 나온다. 여덟 번째 신화신기루, 양손에 불창을 만들어 던지는 기술. 다른 기술과 달리 폭발 없이 상대방에게 꽂힌 뒤에도 불길이 유지된다. 아홉 번째 십자화, 말 그대로 손가락을 열 십자로 만들어 불꽃을 응축해 레이저 형태로 발사하는 기술로 바위산 하나는 거뜬히 무너뜨린다. 열 번째 염제, 에이스의 궁극기를 할 수 있고 대여마 후에 사용하는 걸로 추측했을 때 주변에 큰 불이 있어야 하는 걸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화염, 정상결전에서 아오키지의 페젠트 팩을 막기 위해 사용된 기술로 이름의 거울 경자로 보아 방어형 기술로 추측된다. 에이스의 전투 능력은 과거 루키였음에도 불구하고 칠무회의 제의를 받았던 만큼 매우 강한 설정이지만 원작에 등장한 1대1 전투 전적 자체는 영 좋지 못한 기록이다. 시기순으로 에이스의 1대1 전투들을 정리하면 바다로의 출항 후 물론 여러 전투가 있었겠지만 시기상 처음으로 등장한 에이스의 전투 상대는 바로 징베. 이 둘은 5일 밤낮을 싸웠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한다. 이후 곧바로 흰수염과 싸우게 되지만 패배하고 부하가 된다. 에이스의 첫 등장이었던 알라바스타 편에서 루피를 구하기 위해 스모커와 대치하지만 연기와 불의 상성상 승부가 나지 않는다며 승부 자체를 피한다. 검은 수염과 만난 뒤 궁극기까지 사용하며 싸웠지만 결과는 패배. 이후 정상전쟁 중 해군 대장 아오키지가 날린 페잔트백을 경화염으로 막아냈지만 에이스가 풀려난 직후라 전투 능력이 100%가 아니었고 아오키지의 페잔트백도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진 기술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 에이스의 마지막 출연이었던 아카이누와의 전투에선 마그마가 불을 태운다는 묘한 설정으로 인해 패배 후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물론 루피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카이누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지만 제대로 붙는다고 이길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이고 결과 자체는 패배. 사실 에이스의 대진운이 워낙 좋지 않았지만 원작에서 단 1승도 등장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건 에이스의 명성과 비중에 비해 너무 초라한 결과다.
원피스 그린에 따르면 에이스의 초안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디자인이었고 이름도 에이스가 아닌 포트거스 디 랭이었다. 완성된 에이스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모자에 웃는 표정과 슬픈 표정의 장식이 있고 이는 에이스가 죽기 직전의 표정과 연관해 복선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오다 에이치로는 우연의 일치이며 질문을 보고 본인도 놀랐다고 밝혔다. 외모는 어머니인 포트거스 디 루즈로부터 주근깨 곱슬머리를 물려받았고 검은 머리는 아버지 골디 로저로부터 물려받았다. 문신은 두 군데 있으며 하나는 등, 하나는 왼팔에 있다. 먼저 등에 흰수염 해적단 마크. 원작에서 이 마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에이스의 등 문신인데 원피스 초기엔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 위에 흰수염 마크가 있었지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비슷한 형태로 논란이 돼 열십자로 바뀌었다. 왼팔의 문신 속 S자는 에이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제 사보를 기리기 위해 사보의 마크를 새겼다. 때문에 596화 커버에서 사보가 살아있는 설정의 에이스 문신엔 S자가 없다. 에이스의 신장은 185cm의 장신이고 생일은 1월 1일. 날짜는 독자가 제안한 것이며 오다 H로도 트럼프의 에이스와 일이 잘 어울린다며 설정하게 됐다. ASL 편에선 에이스의 상의 속 글자가 매번 다른데 오다 H로의 질문 코너를 토대로 살펴보면 글자들은 상황에 맞춰 폭격, 부재, 폭력, 승소, 독립, 약탈, 야습, 황야, 광선이다. 또 이 당시 에이스, 사보, 루피가 쇠파이프를 들고 싸우는 것은 마츠모토 타이오의 철콘 근크리트의 영향이라고 한다. 해적왕의 아들로 태어난 에이스. 그는 출생과 동시에 고아가 되고 다단과 산적들의 손에서 자라난다. 유년기부터 악귀의 아들이란 낙인을 달고 주변인에게 미움만 받으며 자랐으며 그로 인해 에이스의 가장 큰 의문은 난 태어나도 괜찮았던 걸까였다. 사람들로부터의 계속되는 미움과 비아냥으로 인해 본인의 이름 골디 에이스를 어머니의 포트거스 디 에이스로 개명하고 아버지와 세상을 증오하며 살아간다. 때문에 모진 성격의 문제아로 행동하고 친구라곤 사보 한 명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거프가 루피를 다단에게 데려와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서 점차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하고 ASL을 결성해 셋은 의형제가 된다. 형제들과 동거동락을 함께하며 에이스의 성격도 점차 밝아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의 집안을 견디지 못한 사보가 결국 바다로 출항하게 되고 출항 도중 천룡인에 의해 사보의 배가 침몰하며 실종되고 만다. 이로 인해 에이스와 루피는 사보의 의지를 받아 17세의 출항에 해적이 되기로 결심한다. 17세가 된 에이스는 약속대로 바다로 나섰고 이글이글 열매와 스페이드 해적단을 얻어 슈퍼루키가 된다. 그러던 중 세상에 본인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결과는 패배. 하지만 에이스의 패기가 마음에 들었던 흰수염은 에이스를 자신의 배에 태운다. 당연히 에이스가 곧바로 흰수염을 선장으로 인정할 순 없었고 무려 100번에 걸쳐 흰수염을 암살하려 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만다. 그러던 사이 선원들을 대하는 흰수염의 인품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한 에이스는 본격적으로 흰수염 해적단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번 대대장 자리에까지 오른다. 아버지 없이 자라온, 아니 아버지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에이스에게 흰수염은 아버지 그 이상의 존재였고 단원들 또한 에이스의 가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같이 지내던 4번 대장 사치가 검은 수염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에이스는 크게 분노하며 검은 수염을 쫓아 독신으로 출항하게 되고 추격 중에 자신처럼 약속에 따라 출항한 동생 루피를 만나게 된다. 루피와 에이스가 3살 차이이고 루피의 나이가 17이었으니 이때 에이스의 나이는 20살. 하지만 본인의 임무 때문에 다시 헤어지며 훗날을 기약한다. 결국 검은 수염을 찾아낸 에이스는 사치의 복수는커녕 반대로 검은 수염에게 패배해 해군에게 체포되고 만다. 곧바로 공개 처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정상결전이 발발하는 계기가 된다. 처형 당일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흰수염 해적단은 물론 흰수염 산하해적단 루피 일행이 나타났고 우여곡절 끝에 에이스를 처형대에서 풀어내지만 루피를 죽이려 하던 아카이누를 막아서며 결국 동생의 품에서 20년간의 힘들었던 삶을 내려놓게 된다. 俺は生まれてきてもよかったのかな。